네, 중급 실용영어 강의 구동사 잘 쓰기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부에 있는 기본 구동사와 응용한 구동사들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블로우업과 관련된 구동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 잘 쓰기, 전치사 잘 쓰기, 그리고 구동사 잘 쓰기까지 저희 책 3권 시리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블로우업은 폭발하다 라는 뜻이죠.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폭파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는데 관련된 동사들, 그러니까 모두 폭발하거나 폭파시키거나 아니면 격해지는 모양을 묘사하는 그런 구동사들이죠. 플레어가 불꽃이기 때문에 플레어업은 불꽃이 막 살아나듯이 격렬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팝업은 팝이 이렇게 펑 튀어나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불쑥 나타난다고 할 때 팝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매시가 내리치는 거라서 스매시업은 강한 충격으로 내리치면서 박살내는 걸 얘기하고요. 립이 찢거나 뜯는다는 뜻이니까 잡아 뜯듯이 조각을 내는 거, 부숴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tearup은 역시 tear가 찢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찢어버리듯이 어떤 것을 여러 조각으로 분해하는 걸 얘기하고 crack은 금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rackup이면은 금 가서 부서지듯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split이 나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갈라지듯이 여럿으로 나뉘는 것, 그렇게 부서지는 것을 split up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격해지거나 아니면은 부서지는지, 부서뜨리는지를 표현하는 구동사들이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플레어업을 보면 플레어가 불꽃이라서 불꽃처럼 확 타오른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처럼 긴장이 고조되거나 아니면 알레르기 같은 게 심해지거나 그럴 때 플레어업이라고 말합니다. 74. Flare up. Tensions flared up during the meeting. 관련된 구동사들의 의미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구동사는 go over죠. 어떤 것 위를 지나간다인데 검토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토하는지, 세세하게 검토하는지, 대충 검토하는지 앞에 동사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pore는 땀구멍이라는 뜻도 있고 자세히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는 걸 얘기하죠. pore over. 그 다음에 gloss는 광택이기 때문에 광택은 표면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만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 그렇게 검토하는 것을 gloss over라고 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skim over도 있는데 액체에 뜬 찌꺼기 같은 걸 ski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액체의 표면만을 스치고 지나가듯이 대충 겉만 훑어보는 게 skim over입니다. 그러니까 gloss over나 skim over는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본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run over는 run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죠. 빠르게 훑고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look over는 전체를 한눈에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mull over는 gloss over, skim over랑 다르게 세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 숙고하는 것을 mull o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대충보다 이 대충이라는 부사를 넣는 게 아니고 동사 자체를 gloss나 skim이나 run 같은 걸로 바꿔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o over, pour over, 아까 말씀드렸던 skim over가 있죠? 75. Skim over. I skimmed over the article before the meeting. 네, 기사를 대충 이렇게 훑어보았을 때 skim over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충 넘어가거나 얼버무릴 때 gloss over, 표면의 광택만 건드리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mull over는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76. Mull over. She mulled over the offer for several days. 네, 그 offer, 제안을 며칠 동안 mull over, 곰곰이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calm down까지 설명드릴 텐데 calm down은 진정하다, 뭐 진정시키다 이런 뜻이죠. 여기처럼 가라앉거나 차분해진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어떤 식으로 가라앉는지, 가라앉게 하는지 다양한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settle down, 먼지가 바닥에 가라앉듯이 안정된다는 뜻이고요. hold down은 눌러서 가라앉히는 것처럼 어떤 상태나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고 crack down이랑 clamp down이 단속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clamp는 조이는 기구 같은 거, 선반위에서 뭐 조일 때 쓰는 공구 같은 거 얘기하는데 꽉 조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듯이 단속하고 억제하는 것을 clamp down이라고 하고요. 톤을 낮게 만들면 tone down,
물을 타서 희석시키면 water down, 조용하게 진정이 되면 quiet down, 그 다음에 dampen이 축축하게 한다는 거니까 불길이 아직 남아있을 때 젖은 천을 덮어서 불을 꺼버리듯이 어떤 기세나 감정을 약화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scale down은 스케일이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를 낮춘다는, 더 작게 만들거나 적게 만든다는 뜻이고요. die down은 생명이 사그라들듯이 약해진다는 뜻이고, cool down은 차갑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low down은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이고, wind down은 wind가 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긴장이나 활동이 서서히 마무리되는 것을 wind down이라고 얘기합니다. calm down 혹은 settle down, 이런 기본 구동사와 관련된 여러 구동사들을 한꺼번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쭉 의미를 설명드렸고, 아까 clamp down 단속하다 있었고요. tone down, 톤이 낮아졌다라고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희석시키다라는 뜻의 water down은 실제로 물을 타서 희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안건 같은 거, 아니면 규제 같은 것, 이런 것을 약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도 water dow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승인하기 전에 내용을 약화시켰다, 내용에 물을 탔다, 이런 뜻인 거죠. 77. Water down. The committee watered down the proposal before approving it. 자, 그 다음에 아까 규모를 축소한다는 의미의 scale down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프로젝트의 규모를 줄인다고 할 때 규모 또 쓰고 줄이다 또 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scale down the project,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78. Scale down. They scaled down the project due to budget cuts.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의 규모를 축소한다고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기본 구동사와 응용 구동사는 21번 calm down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구동사를 구성하는 전치사 혹은 부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오늘은 12번 전치사 fo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or가 지닌 뭐뭐를 위해라는 목적이나 방향을 의미하는 이 기본 뜻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파생된 의미들이 있습니다. 뭐뭐를 위한 거면은 추구하거나 희망하는 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나 팀을 위한다 그러면 응원하는 게 되고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대가나 교환을 의미하게 되고, 어떤 팀을 위해서 대표한다 라고 할 때는 또 대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뭇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대비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for는 이런 뜻 전부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구동사를 보시면 의미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실 건데, 먼저 기본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라는 목적이나 방향을 의미하는 for죠. 어디로 간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make for나 head for 같은 경우가 이동을 가리키는 거죠. 특히 make라는 기본 동사에 for를 붙여서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ead는 머리가 향하는 곳이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향한다, 이 말은 결국 뭘 추구하거나 희망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look for, ask for, call for, long for,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go for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간다, 기본 뜻이 그거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 혹은 어떤 것을 선택한다, 나는 이쪽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선택한다는 뜻이죠. 20. Go for. You should go for your dreams. I think I will go for the salad. 그래서 여기처럼 go for your dreams, 꿈에 도전한다, 아니면은 go for the salad, 난 샐러드 선택할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go for의 쓰임을 좀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pine이라는 단어가 그리워하면서 야위어가는 그런 모양을 표현하기 때문에 pine for 이렇게 쓰면은 뭐뭐를 향해서 야위어 간다, 그래서 뭘 굉장히 그리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ine for his hometown 이렇게 얘기하면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응원을 또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cheer for, root for 이런 구동사는 응원하다라는 뜻을 지니고요. 그 다음에 뭘 얼마 주고 산다, 뭐와 뭘 교환한다라고 할 때 쓰는 for입니다. 여기처럼 수리비를 직접 낸다라고 할 때 pay for the repairs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rade하고 같이 쓰면은 이 for 다음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 교환을 한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내놓고 for 다음에 나오는 것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he traded his SUV for a hybrid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SUV를 내놓고 for 다음에 나오는 것을 샀다는 거죠.
하이브리드를 샀다 이런 뜻인 거죠. 여기도 보면은 샌드위치를 내놓고 쿠키를 얻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트레이드하고 같이 쓰였을 때 교환이나 대가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를 대표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상징한다, 나타낸다라는 뜻의 stand for, 대변한다, speak for, 그 다음에 뭐뭇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니까 act for, 대신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 되죠. 자, 마지막 의미는 준비나 대비인데 우리가 prepare for라는 구동사로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provide for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prepare for처럼 대비한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부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부양한다고 할 때 provide for his famil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21. Provide for. He works hard to provide for his family. They saved money to provide for their future need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atch out for는 watch out이 주의한다는 뜻이니까 뭐뭐에 대비해서 주의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역시 대비나 준비를 가리키는 fo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동사를 만들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전치사죠. 전치사 for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